안녕하세요. 장중경의 인기검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시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그냥 색깔만 보실게요.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많이 올랐고 유럽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일본도 지금 상승 중이고요. 자, 이렇게 오른 까닭은 두 가지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며칠 만에 벌써 퇴원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강세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마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그렇죠. 트럼프 조기 퇴원과 부양책 합의 기대. 예, 그래서 외환 브리핑을 보시면 트럼프가 조기 퇴원할 거라는 소식과 그다음에 그 추가 부양책이 이제 문우싱 장관과 지금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지금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주식에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죠.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주요 뉴스는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앞으로 대선이 다가왔는데요. 예, 보시면 자,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분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현재 군병원에서 진무를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군병원에서 진무를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2016년에도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고 있었죠. 대부분 다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까보니까 트럼프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이 거의 10%가량 50.6%, 바이든이 50.6, 트럼프가 42.5예요. 이 정도 차이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뭐 확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났었는데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또 뭔가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되면 짠 하고 회복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불쌍해서 뽑아주기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그냥 전통적인 생각은 그거죠.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당선이 안 되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증시는 거짓말 안 하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워낙 뭐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혹은 트럼프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특히 이제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항상 뭐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뭐 트럼프가 좀 더 강경하게 나오죠. 중국을 없애버릴 기세로 지금 당선만 되면 그냥 중국 회사들을 전부 다 작살낼 그런 기세죠. 바이든은 좀 온건합니다. 그보다 온건해요. 바이든은 온건한데 근데 바이든이 되더라도 결국은 중국을 가만두진 않을 거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는 중국과의 갈등 심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있을 것이고, 그죠? 자, 바이든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온건하게 보일 것 같지만 온건하게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또 열심히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이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이 되더라도 바이든은 이제 일단 민주당은 규제지 않습니까? 규제하고 환경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성장 이런 것보다는 규제, 환경 이런 얘기들을 한 게 민주당이죠. 그래서 뭐 바이든이 대선이 당선이 되면 미국의 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이 규제를 받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일단 경기 회복이 우선이고 중국과 경쟁 상태에서 일단은 테크 기업들은 대표 선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을 죽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먹고 살만하면 규제를 또 가하겠죠. 예.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트럼프는 이제 규제 완화를 해서 이제 테크 기업들을 계속 키워줄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어전대가 우호적이다. 주식시장에는 트럼프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 뉴스 되겠습니다. 요약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 부양책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 그것도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제 그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게 오늘 뉴스의 핵심이고요. 자, 오늘의 증시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증시를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는 2372포인트입니다. 0.61% 상승 중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는요, 0.67% 상승 중인데 개인이 사고 있네요. 864.17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저, 삼성전자, 두산퓨얼셀, 인지컨트롤스, 신풍지약, 카카오, 나인테크, 이수화학, 현대차, 넷마블, 이런 종목들이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에 올랐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오늘 11.56% 하락 중인 두산퓨얼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건전지를 좀 부르는데, 연료전지 회사입니다. 보시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의 잠재적 기회를 적기에 극대화하고, 연료전지 회사입니다. 연료전지 회사고요. 예, 그래서 뭐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안 되고 코로나가 가장 창궐할 3월달에는 최저가 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얼마 전에 9월 8일에는 62,500원이니까 거의 15배가 올랐죠. 그러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두산퓨얼셀이 이렇게 오르게 된 까닭은 그린 뉴딜, 그러니까 연료전지 사업이 뭐 수소차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정부가 또 밀어주는 그린 뉴딜 종목과도 그린 뉴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쭉 올랐고요. 코로나가 회복된 거 플러스 그린 뉴딜 해가지고 두 가지 호재를 타고 쭉 올랐다가, 그러나 지금 두산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두산그룹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두산그룹이 다른 건 다 버리고 두산중공업하고 두산퓨얼셀만큼은 지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무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뉴스를 보시면요. 자, 좀 예전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전 뉴스까지 함께 보면, 자, 수소차 테마 상승세. 그렇죠. 연료전지가 수소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차가 오르면 두산퓨얼셀도 오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죠. 두산퓨얼셀 그린 뉴딜 정책 수혜 기대감. 그린 뉴딜 앞으로 이제 뭐 적어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있을 때까지는 그린 뉴딜을 계속 할 거니까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뭐 많이 올랐다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또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9월 4일 뉴스인데요. 유상증자. 그 다음에 이건 죄송합니다.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죠. 근데 퓨얼셀도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보통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요, 주가가 내립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싼값에 주식을 또 파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주가가 5만원인데 새 주식을 뭐 3만원에 팝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희석효과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 유상증자가 발표되면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유상증자 두드러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 발표 뒤에 오히려 급등을 했어요. 예. 두산퓨얼셀인데요. 이게 이제 뭐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의 공시는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새 주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요. 회사가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회사인 경우, 돈 필요해서 주식을 찍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경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퓨얼셀이 이제 뭐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임에는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뭐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오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다들 놀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주가가 오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9월 7일 뉴스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렇죠. 이제 10월 5일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게
두산 퓨얼셀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블록딜이 뭐냐면요. 두산, 지금 보시면 두산가죠, 두산가. 두산 회장, 박정원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을 비롯해서 두산가가 갖고 있었던 두산 퓨얼셀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합니다. 장중에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블록딜은 내가 20%면 예를 들어 여기 나왔네요. 1100만 주를 파는 데 있어서 장중에 매각하면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장중에 매각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블록딜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1100만 주를 팔 테니까 이거 살 사람들 모여봐 해가지고 미리 자기들끼리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주식을 팔 때는 만약에 현재 주식이 뭐 38,000원이라 그러면 38,000원에 팔진 않겠죠. 좀 할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 할인율이 여기 보시면 이제 전날이 종가죠. 전날에는 43,000원, 그러니까 어저께 종가 43,250원에 할인율 13에서 18%를 도입을 하죠. 그래서 뭐 35,000원에서 37,000원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요 가격으로 살 사람들, 내 주식 살 사람들 모여봐 해서 이제 블록딜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내용을 잘 보시면 여기는 잘 안 나왔는데요. 원래는 이제 20% 1,100만 주 가량을 팔려고 했는데 다는 못 팔았어요. 560만 주밖에 못 팔았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예. 원래는 1,100만 주를 팔려 그랬는데 1,093만 주를 팔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560만 주만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죠. 왜 이것밖에 안 팔렸느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60만 주는 그 가격이 들어온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 38,100원보다 싼 수준 35,000원에서 아까 37,600원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렇죠. 요 가격 사이에서 산 거예요. 예. 560만 주는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팔지 어떨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같은 블록딜은 느닷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보시면 자, 이게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을 지배하는 재무구조 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두산그룹이 두산 퓨얼셀을 활용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에 두산중공업과 퓨얼셀의 주가가 모두 강세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 퓨얼셀 보유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하고 지주사인 두산이 가지고 있는 퓨얼셀 지분을 연내로 두산중공업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으로 다 몰아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마무리가 되면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을 지배하는 구조로서 개편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이 이제 지주사인 두산이 두산중공업을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을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두산 퓨얼셀 지분을 이쪽으로 줘야 되는 거죠. 예. 이쪽으로 던져버리고 해서 두산중공업이 퓨얼셀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두산 퓨얼셀 그러니까 오너가 갖고 있었던 두산 퓨얼셀 지분이 이쪽으로 넘길 때 그 이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들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너가 갖고 있는 주식을 또 매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너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일부는 두산중공업에 주고 오너 주식이 두산 퓨얼셀 주식이 있었는데 일부는 두산중공업에 주고 이렇게 주는데 이제 그 주식 담보 대출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부를 블록딜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메꾸는 그런 상황이죠. 자,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블록딜 작업이 두산그룹이 이제 두산 퓨얼셀과 두산중공업 중심으로 이제 딱 그것만 딱 남겨놓고 다른 걸 다 이제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두산 퓨얼셀도 또 매각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머리는 아픕니다. 예.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블록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다. 예.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주식은 떨어지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얼셀을 이제 종합해 보면요.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부분에서 뭐 거의 뭐 독보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수소차가 성장하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과도 부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산 일가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회사고요. 오늘 블록딜로 좀 떨어졌습니다. 12% 떨어졌는데 거의 이 가격에 35,000원에서 37,000원 가량의 560만 주의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의 인기 검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